안녕하세요.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의 5분 브리핑입니다. 네,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기자고요.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 4개인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통령 4.19 기념사,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구속영장, 마지막 동탄 전세 사기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거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민간인의 학살 같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에 처음이죠. 네, 당선 이후로는 이제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나 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당장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전쟁 개입이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특전 단계의 전쟁 개입을 뜻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무기를 지원하면 지난 30년 동안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어려운 문제인 게 러시아와의 그 복잡한 외교 관계가 있는 거고 정말 그 순간 우리가 러시아와 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리고 또 한러 무역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계획해서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민간인 대량 학살들의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라 하는데 당장 이제 국내 몇몇 전문가들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 간접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꺼리가 돼서 좀 그렇죠.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나왔습니다. 무역 분쟁에도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4.19 발언에서 나온 사기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어제 처음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기념사를 했는데 4.19라는 건 이제 이승만 정권 당시 반독재 운동인 거잖아요. 네. 어제 기념사에서 뭐 사기꾼, 그다음에 뭐 돈 매수 이런 것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념사에 약간 정치적 메시지를 심었네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좀 불신도 느껴졌는 게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다운 기자 얘기한 것처럼 4.19 기념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해서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금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딱 꼬집어서 겨냥한 격이네요. 네, 민주당 그래서 기념사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4.19 기념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민주주의 현상에 대해서 짚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대통령 이거 예정한 발언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원래 이제 기자들에게 사전에 이제 기념식 그 기념사를 보내주고 저희가 기사를 다 쓰는데 이 문구들은 나중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돈봉투 사건을 이어가서 주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지금 청구됐다고요? 네, 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이정근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인데 이분을 칭하는 호칭이 되게 많아서 그냥 저희는 강래구 씨라고 네네. 할게요. 이 강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뽑혔을 당시 전당대회에 9,400만 원이 뭐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들에게 뭐 살포됐다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돈 가운데 한 8천만 원을 강래구 씨가 조성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로 신분으로는 그 강래구 씨가 처음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서는 돈봉투 사건에서 향후 이 검찰 수사가 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확대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제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 민초에서 지금 지도부를 향해서 송 전 대표를 귀국시키게 하고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탈당, 출당 뭐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 가장 많은 의원 모임인 더 미래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하겠다. 네. 네. 어제 근데 그 언론의 얼굴이 살짝 드러났었어요. 이제 파리에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지금의 뭐 심경이나 그리고 귀국을 언제 하겠냐 물었는데 모든 건 다 22일에 밝히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동탄 전세 사기.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가 났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인데 지금 동탄에서도 250여 채의 그 집주인이 파산 위기에 놓여서 그 세입자들이 지금 다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알려졌는데 이 부부가 이 피해자 세입자들에게 우리가 파산 위기에 처했으니 뭐 집을 매수해라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피해자들도 우리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다 20, 30대 청년들이었잖아요. 네, 피해자들. 네. 근데 이번에도 좀 이제 막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제 막 취업을 한 그런 분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범죄 혐의가 밝혀지려면 고의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냥 그 집값 상승기에 내가 빌라 투자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거지 사기치려던 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범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좀 난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을 떼먹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경매 중지와 그리고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달라 그리고 저리 대출을 지원해달라 하는데 경매 중지는 오늘부터 이제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당정에서는 우선 매수권 그리고 저리 대출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뉴스 정다운의 뉴스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영우 드라마도 방영되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끊고 또 다정하게 친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그러면 5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